오픈 AI의 챗 GPT 등장으로 AI 반도체 기업들의 몸값이 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 개척지인 반도체 설계 분야 팹리스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스타트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희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챗 GPT를 개발한 미국 회사죠. 이 오픈 AI의 대표 샘 알트만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집중해야 할 분야는 반도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국내 업체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샘 알트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한국이 AI 영역에서 특화할 분야는 반도체라고 하고 또 한국 기업과 반도체 칩 개발을 함께 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이 오픈 AI와 투자와 협력을 기대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AI 반도체 강자는 이 미국 반도체 설계 업체인 엔비디아입니다. 이 오픈 AI도 챗 GPT 구동을 위해서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를 쓰고 있는데요. 이 AI 데이터 학습을 위해 개당 1,500만 원짜리 GPU 10,000개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챗 GPT 열풍 덕분에 엔비디아는 시총 1조 달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MS와 구글 등 네로라 하는 이 글로벌 빅테크들 사이에서 이 GPU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이 주문이 밀리고 가격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불편해진 상황에서 국내 역량 있는 팹리스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44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이면 861억 달러로 100조 원을 넘길 전망인데요. 이제 개화 단계인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입니다. 엔비디아가 한 해 30조 원을 벌어들이는데 국내 AI 반도체 회사가 이 중에 1에서 2% 정도만 대체한다고 해도 이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중견 회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AMD도 새 AI GPU로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요. 국내 팹리스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이 AI 반도체들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에게 고사양 GPU가 있다면 국내 스타트업들은 신경망 처리 장치, 이 NPU와 같은 AI 특화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초거대 언어 모델에서 고사양 GPU 수요가 늘고 있는 건 기존 CPU 같은 다른 칩보다 이 동시에 많은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력 소모가 큰 편이어서 GPU를 AI 전용 반도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AI 반도체 업체들은 에너지 효율을 강점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챗 GPT와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엄청난 에너지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GPU에서 AI 전용 반도체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건 어찌 보면 필연적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만든 AI 반도체의 성능은 이미 엔비디아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GPU를 대체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가성비, 그러니까 그 에너지 효율이나 전력 대비 성능에서 보통 한 2배 이상, 많게는 한 5배까지를 저희 칩이 실제 이제 달성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 그 2세대 칩은 챗GPT와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칩은 아마 현재 있는 그 GPU, 가장 고성능 GPU 대비해서 훨씬 더 우월한 그런 가성비와 또 엔비디아 GPU가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에 최적화된 반면 국내 업체는 이 즉각적인 답변을 끌어내는 추론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 스타트업인 필요사 AI의 경우 이 카카오와 협력한 1세대 모델 상용화를 거쳐 이 챗 GPT와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 시장을 공략할 2세대 칩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북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 매출이 본격화되는 2026년경 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AI 반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건 결국 소프트웨어일 텐데요. 이 엔비디아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쿠다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점유하면서 독주를 하고 있는 건 바로 소프트웨어 쿠다로 생태계를 장악한 영향이 큽니다.
이 대부분 엔비디아 소프트웨어가 손에 익은 사용자들은 이 쿠다가 지원되지 않는 칩을 쓰려면 이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을 새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용하기 꺼려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상황이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건 이 구글이나 메타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쿠다 종속성에서 벗어나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반 엔비디아 진영이 구축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구글과 메타는 이 자체 칩을 만드는 업체이다 보니 이 자신들이 개발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프레임워크가 엔비디아 쿠다에 얽매여 있는 게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꼭 쿠다가 아니어도 또 기존 코드를 바꾸지 않아도 국내 AI 반도체에서 AI 모델이 구동되는 방식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국내 스타트업들도 이 나름의 경쟁력이 있을 거란 계산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반도체 설계만큼 이 한국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안에 이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 필수적으로 탑재되기 때문인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덩달아 특수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1,200만 원짜리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이 SK하이닉스 HBM 납품 가격이 25만 원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제값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메모리 업체들은 연산 기능이 더해진 AI용 반도체 등 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AI 반도체 관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